어이구, 어이구. 네. 자, 리틀미스님, 네, 역시 후원 감사합니다. 네. 양현성님, 대통령 의혹 관련 특검 가능합니다. 처벌은 퇴임 후에 하고요. 예. 특검은 항상 가능합니다. 예. 가을 영양진님, 장용진 기자님 항상 팩트로 방송하시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최대한 팩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일반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다 담지 못하는 좀 깊은 속 얘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어리버리 공수처가 조국 전 장관을 또다시 사지로 몰고 간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사실 시작은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이 발단입니다. 김학의가 지난 2018년이었나요? 예. 그 동네 꼬마 녀석들 이거 예, 그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죠. 그러자 김학의가 외국으로 도망을 치려다가 인천공항에서 털컥 잡힙니다. 당시 김학의는 긴급히 출국 금지가 된 상태였고요.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어쩔 수 없이 출국장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사건 여러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사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바로 이 사진이죠. 바로 이 사진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김학의였습니다. 앞에 있는 게 사실 김학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김학의는 뒤에 있는 게 김학의였대죠. 예. 자, 이 사진 기억하시죠? 이때가 김학의 출국 금지가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1, 2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얘기가 갑자기 턱 나오기 시작합니다. 김학의 출국 금지가 이거 사실 불법이었어. 불법 출금이었어. 아니, 왜? 아니, 이게 출국 금지를 시키려면은 출국 금지를 시키려면은 이 사건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사건 번호가 엉터리야. 그래서 김학의 출국 금지는 불법이야 라고 검찰이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출국 금지를 내렸던 이규진 검사를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규진 검사가 수사를 받았고 기소까지 됩니다. 그래서 출국 금지 사건 이후 출국 금지 사건 그 사건 검사 담당 검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되죠. 이게 이규진 검사에 대한 사건입니다. 약칭 이규진 검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김학의 사건, 이규진 사건. 자,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잖아요. 이규진 검사 뭐 잘못했어요? 김학의 출국 금지시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었어요? 사건 번호가 중요해 지금? 솔직히 긴급 체포도 가능한 거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해외로 도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긴급 체포를 해야 되는 거죠. 긴급 체포할 때 사건 번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긴급 체포보다 낮은 단계의 임시 조치를 취하는데 사건 번호가 없어서 불법이라고요? 무슨 개소리야. 그래서 사건 번호가 없어서 불법이다. 그까지 좋아. 그래서 그 담당 검사를 수사해야 된다고?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이 무슨 개소리야. 자, 그러니까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화를 냅니다. 야! 그거 내가 지시한 거야. 넌 날 조사를 할래? 내가 나를 조사할 거야! 라고 화를 내요. 자, 그런데 검찰이 어쨌다? 너 조사할 거야. 그래서 이 사건이 이규진 검사 대상이 아니라 사건이 번져요. 자, 뭐라고 하느냐? 검찰이 이규진이 출국 금지 이 조치를 내린 이규진이 얘를 수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세상에 장관이 막네. 아이고 청와대 민정수석도 막네. 막내. 야, 이 사람들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수사 제지, 수사를 방해했다고 또 수사를 하기 시작해요. 복잡하죠. 아니, 김학의 출국 금지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걸 했다고 담당 검사가 수사를 받고 담당 검사 수사 받으니까 야 그걸 왜 수사해? 라고 했다고 그 당연한 제지를 가지고 또 수사를 해요. 자, 이 두 사건이 다 어디 갔었다? 처음에 다 공수처로 가요. 근데 공수처가 어쩐다? 아, 우리가 지금 아직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되겠어. 일단 이규진 검사 건은 다시 가져가. 돌려보내요. 나머지 하나, 박상기 장관,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권만 지금까지 갖고 있었어. 근데 이번에 또 돌려보내. 사람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 라고 말이죠. 이거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검찰이 자기들이 이 자작극을 벌인 거잖아요. 김학의 당연히 출국 금지 시켜야지. 근데 출국 금지 시켰다고 담당 검사를 수사하고 야, 그 왜 담당 검사를 왜 수사해? 그럼 수사하면 안 되지. 라고 했다고 장관을 또 수사를 하고 이거 검찰이 있지도 않는 사건을 불법도 아닌 걸 불법이라고 해서 있지도 않은 사건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자작극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비판 여론이 많이 일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다 공수처로 넘어갔던 겁니다. 근데 공수처가 이 사건을 다시 되돌려 보낸 거예요, 검찰이. 이번에 싹 다 돌려보냈어요. 한 건은 2년 전에 먼저 한번 돌려보냈고 남아있던 것도 이번에 돌려보냈어. 어제 돌려보냈대. 둘 다 명백히 공수처 관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고 돌려보내버렸어. 공수처이 뭐 하는 데야 이거? 얘네들 뭐 하는 데야? 진짜 줘도 못 먹나? 자,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일 수밖에 없죠. 근데 공수처장 찬송가 부르면서 울컥했대지. 얼빠진 인간이야. 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출국 금지 검사에 대한 수사 방해 사건, 수사 제지 사건. 이규진 그러니까 헷갈린다 다시요. 자, 김학의 김학의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검사가 있어요. 자, 그 검사가 출국 금지를 잘못 내렸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야, 그 수사를 왜 하니? 라고 법무부 장관이 야단을 쳤다고 해서 수사 방해 사건 이래가지고 또 수사를 합니다. 자, 이게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 당시 안양지청에 있던 장준희 검사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김학의 출국 금지 이거는 불법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수사하려고 했는데 외압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수사를 중단했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가가지고 공익신고라는 걸 해버립니다. 그러자 이것을 빌미 삼아서 조중동은 물론이고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수사에 개입한다면서 비난을 쏟아냅니다. 한겨레와 경향까지 쏟아냅니다. 특히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그 몇몇 선배 기자들이 야, 이게 뭐가 문제야?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돼! 라고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후배들이 선배들을 욕하는 대자보를 붙이죠. 그 대자보를 주도한 애가 프레시안에서 한겨레로 넘어간 친구랬는데 이 프레시안이 알고 봤더니 한동훈하고 무슨 친인척 관계래죠? 여하튼 수구 언론 조중동뿐만 아니라 한겨레 경향까지 함께 나서서 문재인 정부가 수사에 개입했다라고 대대적인 비난 여론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도무지 수사가 될 것 같지 않은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왜 이걸 수사하지 싶은 사건들이 실제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급기야는 공수처까지 넘어갑니다. 검찰은 자기들이 끝까지 다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외부에서 비난이 막 쏟아지죠. 야, 검찰 니들이 없는 사건 만들어가지고 지금 또 조국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부담을 느낀 검찰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긴 겁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어떻게 사건이 되긴 사건이냐고. 김학의 출국 금지가 왜 불법이냐고요. 범법자가 도망치려는 거 잡았는데. 근데 검찰은 뭐라 그런다? 사건 번호를 위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이래. 무슨 위조야, 씨. 그러면서 당시 출국 금지를 내렸던 이규진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 이규진 검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화를 내면서 내가 지시한 건데 지금 날 수사하려고 그러냐? 라고 소리를 꽥 질렀대요. 그러자 박상기 장관이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또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국 민정수석까지도 여기에 개입했다라고 이렇게 해요. 실제로 지금 피의자 명단에 조국이 포함되어 있어. 근데 이 사건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다면 아마 기소가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다시 공수처가 검찰로 돌려보냈어. 그럼 어찌 된다? 검찰은 아싸! 이러면서 또 이번에 조국을 또 기소할 거예요. 조국 장관 한 고비 넘겼나 싶으니까 내일 모레 지금 1심 선고가 날 건데 그래서 한 고비 넘겼나 싶으니까 또 한 고비가 또 오는 거야. 이거 공수처가 이거 일부러 조국 장관 연맥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2021년 3월에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당시 공익신고를 했다는 장준희 검사가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온대. 자, 심지어는 재판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재판 기록을 좀 넘겨달라 그러는데 재판 기록도 못 받았대. 그러니까 공수처는 뭐라 그런다? 우리가 이제 도대체 수사를 못 하겠다. 사건 관계자는 출석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재판 자료는 또 제공이 안 되고, 그런데 관련 사건은 검찰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 그냥 우리가 안 하고 그냥 검찰에 넘길게. 우리 사람도 부족하고 말이야. 하면서 넘겨버린 거예요. 사건 관계자가 출석을 안 한다. 재판 자료가 지금 제공이 안 된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수사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검찰에 다시 갖고 가라. 검찰 원래 니들이 하는 거잖아. 라고 해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공수처의 이 같은 변명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공수처가 비겁한 변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익 제보자가 진술을 거부했다? 그럼 강제 구인해야지. 야, 검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참고인 진술을 오라 했는데 왜 안 와? 검사가 왜 안 와? 지들은 참고인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데, 안 오면은 구인장 발부하고 체포영장 발부해가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공수처는 왜 못하는데? 검사라는 놈이 법을 잘 지켜야지. 검사라는 놈이 법을 안 지키면은 더 제대로 잡아가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진술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풀어줘, 사건을 그냥 통째로 넘겨버려? 그리고요, 이 공익 제보자, 사실 이 사람이 이제 사실 신고자 아니야. 불법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신고한 사람이 진술을 거부한 거 아니야. 그랬으면은 여러분, 경찰서에 갔는, 여러분이 무슨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칩시다. 그런데 사건을 신고는 해놓고 경찰서에 신고자가 안 가. 신고자가 경찰서 가가지고 이런저런 진술을 해줘야 돼. 진술을 안 해. 그럼 그 사건은 어떻게 될까? 끝나요. 그냥 나가리야. 마찬가지입니다. 공익 제보자라는 놈이 지가 공익 제보를 해놓고 막상 수사기관에 출석을 안 한다. 그러면 사건 그냥 불기소 처리를 하는 게 맞아. 야, 이거 사건 안 돼. 사건 나가리.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걸 다시 검찰에 돌려보낸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 제가 불법을 발견하였습니다. 라고 신고를 했으면 그 사람이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사건을 보았습니다. 라고 진술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진술 자체를 거부해버렸어. 그럼 어찌 돼? 야, 그럼 신고가 엉터리네. 신고 못 받아. 이거 수사가 안 되겠네. 사건 안 됨. 하고 끝내버려야 돼. 정상이에요. 근데 굳이 그걸 다시 검찰로 돌려보낸다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뭐라고 변명을 해도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결국에 공수처가 조국 장관을 다시 수렁에 빠뜨리는 것밖에 안 돼요.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수렁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놓고 찬송가를 불렀다고 울컥했다고 지랄하고 있네. 진짜. 아유 저런 게 법조인이라고 진짜. 아유 진짜 패 닦아버릴 수도 없고 진짜. 공수처가 요즘 정말 웃겨졌습니다. 지 사건, 지 관할 구역도 못 지키고 있어요. 서해 공무원 사건, 이 이대준지 사건 같은 경우는 명백한 공수처 관할입니다. 서욱 장관, 서훈 국가안보실장 전부 다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기소해서 했었어야 돼요. 대장동 사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경기도지사 이후에 관련 당선 이후에 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사실은 공수처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일부는 검찰 관할이지만 일부는 또 분명히 검찰 관할이에요. 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 예, 이건 솔직히 말하자면 공수처 관할이에요. 이거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가 그 사건 갖고 와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 안 해. 지 관할을 못 지키는 거예요. 지 관할도 못 지키고 심지어 지한테로 넘어온 사건도 되돌려 보내고 있어.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이 공수처가 이래도 돼?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이래놓고 나중에 공수처는 뭐 공수처 무용지물 이딴 소리 한다? 검찰은 그런 말이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싹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무기력하게 검찰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검찰이 해달라는 대로 하자는 대로 다 갖다 바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밥그릇도 못 지키는 바보들인 거죠. 공수처가 조금만 아무리 인력이 없고 사람이 없고 돈이 없고 자기 예산이 없어도 자기 거는 지키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신고한 놈이 진술을 못 하겠다 그러면 사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야, 이 사건 불기소. 이 사건은 각하. 각하야, 각하.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신고한 사람이 신고만 해놓고 나중에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럼 그 사건 어찌 되는가? 그냥 그 사건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각하. 근데 왜 공수처는 각하를 지켜야 될 거? 아니면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될 거? 그거를 왜 다시 검찰에 돌려보내느냐? 그거는 조국 장관 바보 만드는 거예요. 조국 장관을 다시 죽이라고, 검찰이 좀 죽여주라고 갖다 바친 거야. 조국을 검찰한테 갖다 바친 놈이 공수처인 거예요. 김진우 공수처장이 조국을 죽이려고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조국 또 죽이려고 하는 놈이야. 아우 진짜 이런 걸 진짜 아유 씨.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들 대부분 절반 이상은요 사실은 검찰 관할이 아니라 공수처 관할입니다. 원전 뭐 경제성 평가 이거요 그거 공수처 관할이에요.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범죄 아니에요. 백운규 장관 그 기소했잖아. 그랬으면 이게 공수처로 넘어가야 될 사건이지. 그걸 왜 검찰이 이제 갖고 있느냐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서해 공무원 사건 이거 월북 아닌데 월북이라고 조작했다. 뭐 관련 자료 삭제했다. 다 고위공무원,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럼 다 공수처로 넘어가는 사건이에요. 고위공직자, 장차관들의 직무상 범죄 사건이에요. 그럼 공수처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 도지사, 특별시, 광역시장 이 사람들의 부정부패 사건 또는 독식 사건 전부 다 공수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도 성남시장 건까지는 검찰 관할이지만 도지사 당선 이후 건은 이거는 공수처 관할이에요. 그 다음에 쌍방울에서 변호사비 대신 내줬다? 그거 다 도지사 당선 이후에 된 거잖아. 그럼 뭐다? 이것도 공수처 사건이 돼야 돼. 근데 공수처가 지 관할을 못 지켜. 달라 소리를 못 해.
지건데 지건인데 지거 내 거 돌려주세요 말도 못해. 심지어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꺼내주잖아. 이런 애들 보고 뭐라고 부른다? 바보탱이라 그러죠. 우리 바보지 바보. 디디한 놈이니 하여튼 모든 종류의 욕을 다 갖다 붙여도 돼. 바보를. 바보에 붙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욕을 다 갖다 붙여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아주 바보 소굴이 됐어. 덤앤더머들이야 진짜. 어우, 진짜 속 터지죠. 자, 이 검찰도 빨리 우리가 개혁해야 되고 공수처도 개혁해야 되고 참 할 일 많습니다. 이 할 일 많은데 이거 세워라 내워라 시간만 보낼 수 있나요? 아니죠? 예, 빨리 끌어내립시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요. 오래간만에